네, 여러분 곧 대통령이 바뀝니다. 미국. 깜짝 놀랐잖아.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정 씨 날씨가 예. 너무 춥지 않아요? 너무 추웠어요. 예. 예. 감기 안 걸리셨어요? 제가 어제 콜록콜록 좀 됐는데 오늘 이제 지나면서 미리 차도가 좀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감기 조심하셔야 아까 됩니다. 그런 발언도 미리 말 좀 해달란 말이야. 왜 놀라셨어요? 놀랐습니다. 미국.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에서 질문 주제와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현안에 답하는 끝장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를 주문한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정치비상구 1부에서는 민주당 강유정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유정입니다. 박수가 절로 쳐져요.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 오랜만입니다. 반가워가지고. 네. 근데 오늘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네. 야 오늘 저기 채널 넘기려고 했는데 우리 강유정 의원님 나오신다고? 네. 네. 들어왔습니다 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민주당은 녹취 듣느라고 바빠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네. 많습니까? 이 녹취가 네. 목적성을 가진 녹취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양도 방대하고 사실은 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맥락을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녹취를 듣고 있지만 결실이 조금씩 달라요.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많은 기자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녹취록 더 없어요? 그렇죠. 라고 많이 물어보시지만 대통령의 육성으로 김영선 해줘라 지난주 목요일에. 라고까지 네. 나왔는데 사실은 가십성이지 이제는 네. 뭐가 더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네. 김건희 여사가 오빠 대통령 자격 있어?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명 선생님 말을 안 듣는 당신 대통령 자격 있어? 이 말까지 다 녹취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한 국정 개입, 국정농단, 선거 네. 개입, 공천 개입 이거보다 더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던집니다. 그만큼 네.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어떤 추가 뭐 더 나올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피로감도 상당하실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듣다가 정말 못 옮길 얘기들도 정말 많이 그 정도요? 듣고요. 그러니까 비방용, 네, 쉽게 비방용입니다. 얘기해서, 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요번에 그 잡돌이 영상 음. 녹취가 하나 네네네네. 나왔잖아요. 그런 연속성이 있는 것들도 꽤 많고요. 음.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격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받을 필요는 있지만 어쩌면 인격적 모독까지 아이고. 굳이 들춰낼 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본격적인 현안 토크 하기 전에 광고 하나 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 보험 점검 업체죠.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 지갑이 얇아진다. 맞아요. 보험 네. 있는 것도 정리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럴 때는요.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또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꼭 상담 받아보시죠.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면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번 010-7612-330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확인하고 전화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로 24시간 새벽에 보내도 단문이 옵니다. 그래요? 네. 보험 쓸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정말 하루 이틀이 달라지잖아요. 네. 네,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꼭 네. 전화 상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벌써 그렇죠. 이제 종료를 했어요. 맞아요. 3주 넘게 하셨는데 처음 겪어보신 국정감사 어땠는지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첫날 딱 국정감사 끝냈을 때의 소회는 음. 지금까지 했던 현안 질의의 연속이구나. 그러니까 현안 질의를 일찍이 시작했는데 이번 22대의 현안 질의는 국감급이었던 거죠. 이를테면 대통령실 800-7070에 대한 현안 질의라던가 맞아요. 네. 문체부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이런 질의 같은 것들은 단순히 일회성 말 그대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 걸 짚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연속이구나 싶었지만 역시나 문체위가요.
과방위 다음으로 소속 기관이 많아요. 과방위가 아. 82개, 네. 문체위가 79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리적인 압박이 컸고 네. 첫 주는 버틸만 하더니 3주 정도 되다가 마지막 운영인 날 새벽 2시 45분에 진짜 늦게 끝나는데 끝났어요 맞아요. 그날. 네. 그날은 제가 보는 이제 운영위원장을 비롯 박창대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상대당 의원과 저희 당 의원들이 정말 정신력으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체력적으로 많이 고단한 일이구나를 좀 배웠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2024 국감 스타 강효정 의원님 이름이 막 거론이 되더라고요. 예상하셨을까요? 그걸 예상하고 움직였으면 오히려 여기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거기까지 못 갔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고 정치를 배우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논문 쓰듯이 그리고 일하고 공부하듯이 들이팠습니다. 들이파다 보니까 몇 건을 아는 게 없다라고 저는 임했거든요. 아는 분야 없다. 다 모르는 분야고 그러니까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더블 체크하고 제보 주신 거 정말 꼼꼼히 체크하고 그리고 저는 정관, 규칙, 법률, 헌법 이런 것들을 막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좀 많이들 좀 이렇게 동의해 주시고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강효정 의원실 이름이 박힌 언론 보도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그 주제 중에 찾아보면요.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질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축구협회는 사실 애정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클래스만 감독 부임했을 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하더니 네. 결국은 우리가 걱정했던 사태가 고스란히 일어나고 전 정말 아팠던 거는 그때 있죠. 손흥민 선수와 그 선수들끼리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을 그렇죠. 때 예. 기억난다. 협회가 오히려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밀어버리는 그 상황을 보고 야, 협회는 일만 못하는 게 아니라 선수 보호의 그 근본적 기능까지도 이제는 점점점 잊고 있구나. 협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구나라고 축구 팬으로서 마음이 매우 아팠는데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상식. 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축구 팬들과 대한민국의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데 이유가 있다. 그럼 내가 그냥 이 이유를 잘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제발 좀 들어라라고 저는 스피커 역할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문제 사안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질의했거나 감사 이제 적발한 것 중에서 뭔가 인상 깊은 사례가 좀 있습니까? 특히 이제 제가 로맨스 카드라고 이름을 붙였던 사랑의 로맨스 법인 카드. 카드라는 네. 그 사실 제보가 왔는데 법인 카드 쓸 수 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된 그 축구협회 그 이사의 아내분이 된 과거엔 연인이었겠죠. 굳이 종로에 있는데 1시간 넘게 송파구에 있는 그 집에 가서 꼬박꼬박 법인카드로 결제를 네. 하셨길래 법인카드를 로맨스 카드로 써선 되겠느냐라는 좀 재미있는 네이밍을 네. 했던 기억이 나지만 사실은 그보다 제일 답답했던 게 우리가 그 공정이라는 걸 제가 했던 워딩이지만 조금 화제가 됐던 워딩이 뭐였냐면 공정은 입증 가능한 영역이지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라는 말이었어요. 자꾸 말로 하려는 거예요. 공정했다. 다 옳았다. 공정했던 걸 보여줘야 하는데 가장 놀랐던 건 위조 서류가 아니라 서류 없음이란 답이 왔다라는 거죠. 아, 서류 자체도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 법인카드도 처음에 똑같았어요. 법인카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없다. 처음에 밝힐 수 없다. 네. 두 번째는 아예 그런 거 없다. 나중에 밝혀졌더니 로맨스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무한 반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서류를 달라. 없다. 다시 물어보면 있다. 하지만 보내온 거는 초등학생 같은 PPT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망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저만 느낀 거였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저를 기억 안 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을 전달하는 거는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그 감각은 보시는 분들이 다 똑같았던 거죠. 저건 좀 너무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축구 팬의 한 그러니까요. 사람인데 제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사실 축구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지 정치는 크게 관심 갖지 않았는데 이번 국감은 내가 생중계로 다 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야 강효정 의원 질의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빌드업 질문의 빌드업이
국대 감독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축구협회 회장이죠. 정몽규 회장에게 중징계 권고를 맞아요. 했잖아요. 문체부가 한 네, 거죠. 네. 그래서 일종의 해임 권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해임 권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문체부가 그 말 그대로 자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걸 권고는 할 수 있지만 당장 옷 벗어라고 명령할 수는 없는 체제이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제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축구협회에서는 피파에서 정치적 개입은 월드컵 출전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좀 겁박을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직접 진짜 그 피파에 메일을 보내서 한국 정부의 어떤 시도들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축구협회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배구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잘 해결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갖길 바란다라는 요지의 답이 왔어요. 아, 답신이. 피파는 그러면은 독립성을 보장하되 맞습니다. 네. 너희들이 열심히 일단 한번 국내법 준수를 아, 우선시한다. 네. 국내법에 있어서 국내에 있어 불공정 혹은 불법 사례가 있다면 그것까지 피파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준 거죠. 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피파로 속된 말로 쉴드 치던 부분은 효과가 맞아. 좀 네. 없어졌고요. 그런데 사실상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차적으로 징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 지원금을 끊을 수가 있죠. 혹은 이 보조금을 환수 조치도 할 수 있죠.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차피 돈이 많은 대형 그룹의 재벌가에? 재벌가니까 걱정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걸 보조금을 돌려받는 이 과정에서 네. 계속해서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손실과 그리고 음.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일종의 뭐 다양한 경제적 부수 효과들, 그러니까 부수 피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네. 현대산업개발 직원이 좀 부적절하게 파견이 된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한 감사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아.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네. 넓어지고 그러면 정몽규 회장이 버티고 있다라는 게 과연 이득인가? 그렇죠. 그리고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제 이득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결코 쉬운 결정도 아니고 적은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의원님이 근데 문체위에서만 활약을 하신 게 아니고 운영위도 운영이죠. 맞아요. 맞아요. 온다고 계신데 네. 아까 말씀하신 새벽 2시까지 이제 감사했다는 지난주 금요일 운영위 상황. 사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대통령의 녹취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상식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구차하죠. 아. 말하자면 대통령의 직분이라는 게 선 그어놓고 어렸을 때 너 선 넘었어? 선 넘었으니까 벌칙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 당시는 취임 전이다. 혹은 제일 전 놀란 게 뭐였냐면 처음에 바이든 날리면처럼 이 녹취를 부정할까 봐 생각이 좀 우려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첫 대통령실의 반응이 뭐였냐면 녹취록에 대해서 긍정하는 답이었어요. 뭐냐? 그때는 취임 하루 전이라서 불법성이 없다. 네,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비루한 답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일테면 큰 의미에서 대통령의 직분과 자격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달리 아내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공천을 잘 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에 수긍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아주 비참한 답이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저는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 기수 시점이라고 하죠. 범죄라고 친다면 실효성을 갖게 된 게 5월 10일이었단 말이에요. 공천을 했으니까. 네. 그러므로 5월 9일 녹취라는 것과 사실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는데 연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관한 걸 이걸 굳이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이런 대답을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보는 특히 지지하는 국민들의 실망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할 그러니까. 정도로 음. 둔감해지고 무감해졌구나. 전 그게 더 네.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의 대통령 관련된 녹취뿐만 아니고 네. 그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의 기획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그렇죠. 제기가 됐고 여기에 더해서 의원님 질의를 보면 투기 과열지구 해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음성 파일도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셨어요. 이게 창원 산단 지정과 연결된 얘기인데 창원 산단 지정일 하루 전에 플랜카드가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세종이 원래 이 산단 지구였는데
세종이 빠지고 창원에 갔어요. 그럼 이건 일테면 기회 비용과 기회 피해가 몇 배란 얘기죠. 그냥 단순히 선정이 돼서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어딘가를 짓밟고 빼버리고 가서 여기는 엄청난 맞아요. 감정적 피해를 네. 본 셈인데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거죠. 빼고 넣는 거니까. 단순히 하나를 네. 추가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혜경 씨에게 질의를 했고 네. 그래서 통화 녹취록에도 굉장히 이런 창원 산단에 대한 음. 얘기가 많이 나와 있기도 해서 네.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가 되고 대출이냐 분양권 해서 명태균 씨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이익이 이익이 되는 되는지를 일인지 설명하죠. 알아. 문자에 걸쳐서. 네. 김영선 전 의원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이건 모두 강혜경 씨의 횡령 사건이다라고 네. 몰아갔죠. 이렇게 몰아가고 덮어 씌우는 음. 과정과 뭐가 다를까? 한 개인을 겁박해서 그 증언이 바뀐지언정 사실이 바뀌겠느냐. 결국에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가다가 강혜경 씨만 위험해질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뭐 민주당 차원에서 아니면 시민단체 차원에서 어떤 보호막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민주당 차원에서 그 공익 제보자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법률적이거나 혹은 그 제보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보호 방침을 이제 네. 당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특검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 밝혀져야 될 상황들입니다. 그 명태균 게이트도 명태균 게이트인데 운영위에서 가장 또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공사 부분이었잖아요. 관련된 증인들도 굉장히 불출석자도 많고 뭐 출석한 사람들의 답변도 화두에 오르기도 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보시면서. 저도 지적했던 바가 있었어요. 운영위에서 그 속된 말로 이른바 BTS 정자라고 불렸던 전시물이 들어와 있는데 네.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절대로 보안 상황이라서 뭐 설계업자 혹은 그 시공업자 밝힐 수 없다. 그러나 구청만 가도 서류만 떼보면 다 나오는 일인데 네. 뭘 그렇게 감추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시설이 있었느냐라고 물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없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몇몇 서류들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나 조감도라던가. 그리고 분명히 히림이라는 이 건축 회사는 설계 회사는 매우 큰 회사가 맞아요. 네. 매우 큰 회사가 맞지만 이 공교로운 인과관계들 일테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었고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도 했었고 그 이후로 법무부 수주가 말도 못하게 많이 늘어났다. 원래 큰 회사였지만 훨씬 더 커졌다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왜 거의 줬는지. 네. 말하기 싫다는 분위기잖아요. 말할 수 없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 불출석으로 인해서 많이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불출석한 점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내일은 또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예고를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원내 또 대변인 역할도 하시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난 4월 총선 전에 그 명품백 아주 작은 파우치였던 거. 그 사건이 있었죠. 네. 네, 그때 즈음에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담화를 봤어요. 그 페이지도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원내 대변인이 된 지 며칠 안 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걸 엠바고가 걸린 그 서류를 보고 나서 첫 느낌이 뭐였냐면 자화자찬인데 자화자찬. 사과나 해명은 빠져 있고 나 이런 일들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나 전혀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번에도 역시 지금 왜 시정연설을 왔어야죠. 그러려면. 그렇죠. 일단 그렇죠. 한덕수 시정연설을 하면서 국민에게 667조의 예산 어떻게 쓸지를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국회의원들이 돌을 던지진 않을 테니까 돌도 맞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포함해서 예산안 설명을 했으면 더 쉬웠을 일을 예산안 설명을 하는 시정연설 3일 지난 후에 7일 날 뭔가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네. 저는 일단 기대감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과를 하시고 싶다면 마지막 문장에 하나 넣어야 됩니다. 특검 받겠습니다. 특검을 받겠습니다. 특검을 받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그 어떤 사과나 그 어떤 해명을 할지언정
악어의 눈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강원님이 보셨을 때 저는 이번에는 정말 내용이 좀 구체적이어야 되고 사과의 내용도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태균 씨 녹취록에 본인의 음성이 나왔잖아요. 이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본인? 그건 아마 안 해도 생각이 나는 코끼리 지금 상태이죠. 네. 아무리 그 말을 안 해도 모든 국민들이 보면서 명태균이라는 세 글자를 지우고 볼 수는 없을 그렇죠. 거예요. 코끼리, 명태균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명태균만 생각하실 텐데 문제적인 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심각하게 말하자면 아내를 이제부터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지언도 사람들이 그래 저거면 됐다라고 할 시점이 늦었다는 거죠. 도가있기 벌써 때문에. 늦어버렸다. 네. 타이밍이잖아요. 모든 선언과 모든 약속과 그리고 모든 사과에도 사실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절한 사과를 하더라도 그 사과의 방식이 어휘적인 사과가 아니라 특검을 받겠다라는 약속을 함께하는 사과가 아니라면 무슨 방식을 무슨 뭐 특감을 하겠다, 뭐 내지는 뭐 제2부속실 하겠다. 만들겠다. 그러면 또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는구나라는 반응들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물려서 네. 저는 제가 또 이제 기자 신분이다 보니까 아마도 원내 대변이시기 때문에 최근에 전화를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기자들이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어떤 겁니까? 뭐 임기요? 근데 너무 흥미로웠던 게 그랬습니다. 운영 일을 하는데 오히려 여당 의원들께서 탄핵의 밤 왜 개최했냐면서 탄핵 한 번씩 다 입을 올리시는 오히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알았어. 민주당은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공식 자리에서. 예. 한 번도 운영위에서 탄핵을 얘기한 적이 네. 없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왜 저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잘 못하면 끌어내릴 수 있는 징치의 정치를 해야 부산 가서, 됩니다라고 네. 했더니 바로 당대표께서 탄핵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민주당에선 탄핵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쓴 적은 없고요. 그러나 하나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이 있는가? 이 국정을 정상화할 능력이 있는가? 국정을 정말 제대로 돌아보고 반성하고 쇄신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무능력하고 무자격하고 부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민주당이 지난 주말에도 네. 이제 거리로 나갔습니다. 민주당 맞아요. 주도의 그 집회를 열었던 것이고 이번 주에도 아마도 토요일이죠. 시민단체랑 연대해서 이제 뭔가 특검법 소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하는데 좀 어떤 그 방식으로 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하나 정정해 드릴게요. 네. 시민사회와 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도 민주당 주도의 일종의 국정농단성 혹은 이 국정의 여러 파행 그리고 무엇보다 안보 위협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훈령을 바꿨어요. 근데 마치 시행령 정치 비슷한 거거든요. 등으로 바꿔서 검찰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처럼 이번에도 훈령을 바꿔서 원래 이를테면 유엔이나 뭐 나토 같은 국제기구에서 파병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만 네. 심의를 거쳐서 파견이든 파병이든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살짝이 고쳤습니다. 등으로 바꿨어요. 등으로 바꾸는 이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만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반헌법적인 거거든요. 헌법에 뭐라고 나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켜야 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근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에 몰 수도 있는 상황을 훈령을 개정, 그것도 헌법도 아니고 심의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질서도 아닌 그 아래 한참 아래에 있는 훈령을 고쳐서 이걸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단한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이 국정에 대한 여러 그 실수들 혹은 엄청난 잘못들과 함께 안보 위협에 대해서 민주당 주도의 9일 토요일에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 뭔가 이제 다른 야당을 상대로 특정해서는 조국혁신당을 상대로도 뭔가 이제 광장에서 함께 만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뭐 일정 부분 호응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야권의 그런 집회들은 또 어떤 식으로 좀 흐르게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모였을 때 제가 이제 정치인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은 인파가 광화문 근처, 시청 근처, 그리고 서울역 앞으로 모였었는데 그
추정 인원을 15,000인가로 잡았더라고요. 굉장히 작게. 네. 네. 그렇게 했지만 점점점 이 야권 연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없고 쇄신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촉구해야 하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네. 간에. 그런 방법으로 지금 다양한 당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로 연대해 가고 하나의 기점은 14일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하나의 네. 기점이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비상선언 행동으로 매일 맞아요. 저녁 네. 이게 릴레이 지금 농성을 농성을 네. 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좀 회상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태블릿 터지고 대통령의 사과 있었고 바로 이제 시민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촛불 집회를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녹취 나왔고 집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쟁이 좀 시작이 되는 느낌이고 대국민 담화가 있는데 이게 비슷한 결로 흘러갈까요? 그때랑 복귀를 해보면? 일종 저는 세 개의 변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용산 이전. 그때는 광화문에서 소리를 지르면 청와대로 넘어간다는 엄청난 효능감을 시민들이 느꼈습니다. 광장에 맞습니다. 대한. 왜 광화문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이게 전달이 되는 구조죠. 이 여기서 모여서 하게 맞아요. 되면 네.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하든 화면을 통하든 이렇게 전달이 되는 구조라는 게 하나의 큰 차이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때는 시민들의 요구를 의회가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튼 의회가 조금은 이런 것들을 리딩해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때보다 민생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듣고 그렇네. 있는 바로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나가고 싶은데 여력이 맞아. 없다. 네. 나갈 수가 없어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정말 아. 지금 민생 힘들다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보다 훨씬 더 깊은 오래 묵어버린 분노. 그때는 약간 배신감 같은 거죠.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놀라움이 더 컸다면 지금은 결코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라는 참다 이 분노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 어떤 상황으로 갈지 결말은 조금 구체적인 방식은 다를지언정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저희 구독자 중에 아름다워님이 네. 강유정 의원님 어쩜 저리 논리 정연하실까 이야. 보좌관 아니시죠? 네. 메리님은 강 대변인님 엄청 똑똑하시네요. 뭐 이렇게 하고 아니 뭐 하는데 목소리가 성우 같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원래 목소리는 좋으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저기 이쪽 자리는 어떠세요? 아니 월 1회 정도는 나오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좀 많은데 제가 딴 자리로 옮기면 돼가지고 좀 주제를 약간 바꿔가지고 네. 이제 네. 나가보려고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번 달에 오는 15일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제 1심 선고가 앞두고 있고 그리고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이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선 이 재판을 생중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감사한 건 지금까지 생중계됐던 그 재판 그 선고 과정은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으로 보시나 보다라는 농담을 일단 하면서 네. 두 번째는 모든 선고는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그래서 다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가서 거죠. 네. 뭐 이렇게 다 워드도 치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약간 카메라 울렁증을 노리는 꼼수다.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현장 중계라는 부분에서 우리 다 방송하지만 이 카메라가 있다라는 것이 주는 울렁증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식의 꼼수 압박은 좀 비루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가지고 금투세? 그 네. 폐지 결정을 굉장히 전격적으로 내리면서 사실은 진보 언론에서는 머릿 기사로도 이제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는 비판도 했는데 그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 오기영 의원이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으셨어요. 근데 오기영 의원이 오히려 금투세를 꼭 실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 네. 그런 분이 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우리 당에서의 수기 과정도 존중하고 당 지도부의 결정도 존중한다는 점에서 네. 그렇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서 더 건전하고 건강한 한국 경제의 밑바탕을 만들겠다라고 그냥 오케이 하신 거거든요. 이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무엇보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타이밍 정치라고 봅니다. 타이밍 정책. 정말 좋은 타이밍에 이걸 결정하신 거죠. 아. 이게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었더라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딱 뜻을 밝히고 그다음부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날 주가도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걸 반쯤인 어떤 유예라는 음. 선택이 아니라 아예 폐지로 돌아서면서 어. 그 말인즉슨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기도 아. 하거든요. 저는 의원님의 이야기에 저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반문을 좀 달자면 오히려 경제를 이제 투자하시는 네. 분들의 댓글 방송에서는 왜 이 시점에 이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오히려 빨랐으면 빠른 거고 아니면 미국 대선 이후로 넘기든지 지금 사실 이 금출세 폐지에 대해서 반짝하는 거는 딱 하루 정도. 그러니 네. 그게 이제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이후 미국 대선 이후였으면 미국 대선 효과로 얘기했을걸요. 그게 네, 오히려. 부분적으로 그럼요. 거론되고, 이건 예. 딱 이재명 대표의 제가 타이밍 정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큰 정치, 이재명 대표가 어떤 변모가 보이고 있는데 네. 금투세 문제를 결정하는 모습이 나름 네. 굉장히 좀 달랐다. 지금까지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을 좀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면 네. 14일에 기본적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공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주 목요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녹취를 공개를 했지만 이후에 당 차원에서 다른 이벤트가 좀 준비되어 있는지 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로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자분들 자주 하는 질문으로 재의결에 대한 해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일단은 한동훈 대표한테 조금 잔소리를 한번 꼭 하고 싶어요. 네. 감도 담도 없고 답도 없다. 음. 감이 좀 있으시거나 담이 좀 있으시거나 답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셋 다 기다렸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조직적 이탈표라는 게 한동훈표 이탈표가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특감을 부르짖다가 특감의 타이밍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갔죠. 네. 이제 이건 특감을 하든 말든 아무도 관심사가 되지 않은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괴멸할지라도 국민의힘의 괴멸을 볼 수 없다라는 국민의 의원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친윤 친한으로 나눠진 한 지붕 두 가족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결국 개인 각각의 정치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면 집단적 이탈표를 기대했던 한동훈 대표의 멋진 카리스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충분히 대규모 망명 사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망명 사태. 해보고요. 네. 이 망명이 표의 망명일 수도 있고 사람의 망명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양한 정치적 상상력이 오히려 가능한 시점이 네. 재해결에서 좀 더 이루어질 거라 보고 녹취록이 준 이 부분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상 아무도 모르지 않았잖아요. 다 알고 있었던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다 알고 있었던 일이 들킨 것뿐입니다. 네. 그러나 그 결정은 28일 날 결국 되게 될 것이다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유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 22대 국회 국정감사와 김건희 특법법 입법 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오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여기 나오는 게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후 정치비상구 2부에서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모시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